먹방 대박 치맥. 누나, 오빠, 언니. 삼겹살, 반찬, 잡채, 애교, 한복, 파이팅! 우리에겐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요.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는 이를 포함한 26개의 한국어 단어가 새롭게 등재되었습니다. 우리말이 처음 실린 1976년 이후 지금까지 약 20개의 단어가 실렸던 것과 비교해보면 유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 제4차 온라인 토론회 K컬처로 소통하는 글로벌.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강서연, 최윤지입니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의 주제는 경기도 청소년 중고등학생 21명을 대상으로 18개의 주제 중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토론회에 참여할 8명의 토론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해중학교 2학년 박근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학중학교에 재학 중인 신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4차 온라인 토론회에 참가하게 된 우남중학교 1학년 은예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청조고 재학 중인 2학년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늘 푸른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이은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안고등학교 이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안산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에 있는 장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은중학교 1학년 진수영입니다. 토론회의 전체 진행 방식은 안건에 대해 토론자가 손을 들어서 자유롭게 발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시에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느 분야에서만 두각을 나타낸다 라고 규정 지을 수 없을 만큼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 수출액은 증가했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K컬처의 전망에 대한 우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K-팝을 시작으로 방송, 뷰티, 음식, 게임, 전 세계인의 일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흥미로운 K컬처 이야기로 오늘의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K컬처 열풍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근우 학생부터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010년에 처음으로 K컬처가 한인 중심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지만 이내 부흥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비주류 하위 문화를 표방한 강남스타일의 등장은 특유의 유쾌한 곡 전개 방식과 재밌는 춤, 반복적인 리듬의 강남스타일은 한국뿐만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의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류 열풍의 1위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K-팝 그룹들은 그들만의 SNS 계정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 팬들과 많은 소통을 하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며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왔고 음악뿐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매체를 통해 더 빠르고 더 멀리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풍의 이유는 다른 나라의 작품이나 또는 다른 문화와 다르게 한국의 오징어 게임과 같은 다른 나라의 데스게임 같은 장르여도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빠져들 수 있는 몰입감을 선사하는 중심의 영화였고 다른 나라의 영화는 잔혹성과 상황에 집중, 어떻게 빠져나갈지에 대해 집중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점에서 같은 사람으로서 공감이 되어 조금 더 재밌게 열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류의 중심에는 K-팝이 있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글로벌 한국 2021에 따르면 해외 18개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로 1위가 K-팝이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제는 진짜 K-컬처가 세계 속 한국의 이미지 그 자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K컬처란 한국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있는 것은 K컬처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K-문화는 그것 외에도 더 다양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이라면 K-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K컬처가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는 커다란 예산을 들고 폭발과 액션만 만들어내가지고 주라기 공원에 나왔던 것처럼 당신들은 할 수 있는가에 집중에만 매달렸지 해야 하는가에 집중에는 매달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나라의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에서 계층 간의 갈등을 늘 수가 있는 거고,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하고, 사람들이 훨씬 더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걸로 녹아내가지고 인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K컬처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K컬처는 음악, 영화, 드라마, 넓게는 패션, 관광까지 우리나라에 어리담긴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K컬처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옛 아날로그 시대 때는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흥행을 시켰다면 지금은 많은 OTT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K 문화를 체험하면서 사람들이 한국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2012년 강남스타일을 시작으로 BTS,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미국, 중국 이런 등등 여러 나라에 전파가 되고 또 저희만의 고유한 이제 문화, 저희만의 스토리 방식 이런 게 흥미를 끌어서 이렇게 K컬처 열풍이 돌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도 빠져있는 이제 K컬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추가 발언 손 들고. 전 사실 K-팝을 정말로 좋아해서 노래도 자주 즐겨 듣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앨범도 구매해 모으는데요. 사실 노래 자체도 너무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그뿐만이 아닌 그 아이돌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거나 같은 노래여도 다양한 컨셉의 의상 또는 무대 구조물이 바뀌는 등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노래뿐만 아니라 시각적 예술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좋았고 그 그룹만의 가상세계와 스토리를 만들어 그 관련 노래들이 나오면 나 자신이 가상세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상상하고 해석하며 유추해 나갈 수 있는 재미도 느껴서 K-팝에 빠졌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K-팝의 고유한 팬덤 문화를 특히 자랑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K-팝 팬덤 문화는 스타와의 특별한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여 두터운 팬층을 유지하는데요. 한국 팬들은 자신이 우상시하는 아이돌의 해외 진출과 인정을 바라보면서 놀라움과 동시에 개인적인 만족감을 누리고 동시에 그들은 아이돌과 같은 언어, 국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민족적 우월감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류가 브랜드이며 한류가 곧 장르다. 글로벌 한류 열풍으로 우리에게는 자부심을 내세울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많았는데요. 반면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솔직하고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K컬처의 성장과 미래는 어떤 것인가요? 먼저 박근우 학생부터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K컬처는 계속해서 성장해가며 K컬처만의 색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최근에 뉴진스라는 그룹의 쿠키가 가사 논란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사에서 쿠키는 영어의 은어로 여성의 생식기를 뜻한다고 해서 이 가사가 미성년자 아이돌이 부르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외국 팬들의 의견이 나온 것인데요. 하지만 뉴진스는 한국에서 데뷔한 한국 아이돌이므로 이런 외국의 은어까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한국 팬들 네티즌의 의견과 아니다, 여기 작사가 안에는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하는 외국 팬들의 의견이 추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너무 한국적인 색만 고집하다 보면 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경계심이나 배타심을 자극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적인 스토리를 소재로 하더라도 지구촌 이웃으로부터 호기심과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중국의 계속되는 문화 예속화 시도인데요. 이로 인해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K컬처의 가장 큰 단점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생충, 오징어 게임, 그리고 K팝 노래들이 이 언어, 그 장벽을 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언어의 장벽을 깼다면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K컬처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K컬처는 그 독특한 색깔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한국 한류의 발전 과정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이 15년간 약 9배 성장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K컬처에도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수출 지역과 장르 편중이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한국 콘텐츠 수출의 약 71.5%는 아시아에 편중이 되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수출 편중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나 장르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경우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베끼기 문제도 좀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중국이 무단으로 K컬처를 복제했을 때 중국 당국의 단속과 제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현지 소송은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K-팝을 발전시켜야지 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K 콘텐츠는 우리나라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는 코리아의 약자여서 웬만한 외국인들도 K컬처는 중국이 베껴도 한국의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K컬처가 지속적으로 미국 대중문화에 대해서 인기를 끌고 싶으면 한국적인 면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들자면 부산행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한국적인 영화고 굉장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다룬 영화인데 계속 한국적인 면을 유지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의 베끼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리우드도 수십 년 동안 중국이 계속 베꼈지만 할리우드가 자신의 문화를 잃은 건 아닌 것처럼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를 베끼면 중국의 문화만 있는 것이 우리의 문화는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 관련돼 가지고 진짜로 걱정해야 되는 거는 중국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화를 수정하거나 베끼는 건데 지금의 미국도 모든 나이키나 모든 브랜드들이 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훨씬 더 잘 보이려고 자신의 문화를 다 잃고 가고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조금 피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K컬처의 문화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미디어로 공개되기 쉬운 K-드라마나 K-팝, K-무비 등과 같은 면에서 너무나도 한국적인 면을 잃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점점 더 다양한 장르를 구축하기보다는 점점 더 유행이 커질수록 우리 문화의 뿌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세에만 관점을 두지 말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인정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문화 그 자체를 알려줄 수 있는 노력이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K컬처가 계속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요계에서는 일부 최상위 몇 개의 그룹을 제외하면 아이돌 시장이 국내에서 이미 뚜렷한 약세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권에서는 꾸준한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해외 몇몇 팬들 중에서는 이미 한국의 드라마는 전개가 다 비슷하고 신선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흥행할 것이라는 장담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중국의 베끼기 문제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으로 한국의 문화를 뺏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만의 전통적인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하실 분 혹은 추가적인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 또한 박근호 학생과 이서연 학생과 같이 중국 베끼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프로그램을 베낀 걸 보면은 대부분 예능 프로그램 또는 영화를 표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저작권을 관리하는 프라파 같은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인증과 등록을 진행해야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의 베끼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 어차피 우리가 원조니까, 한국이 원조니까 무시하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고 넘겼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고 손을 넘으며 잘 모르는 일부 사람들이 소비와 오해로 인해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K컬처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특유의 K팝 문화로 인해서 오염돼 가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이돌에게는 음반을 발매할 때 보통 앨범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앨범 안에는 CD뿐만 아니라 그 아이돌들의 사진까지 들어있는 포토카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포토카드는 잘하면 한 장당 10만 원을 넘어가는 고가의 포토카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앨범을 1000장, 2000장까지 수천 장을 사들인 다음에
포토카드만 회수하고 전부 다 버리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길게 보면 점점 더 K-팝 문화로 인해서 자연이 오염돼 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짧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저의 의견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제 K컬처가 이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 인기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면도 있었고, 이제 중국의 모방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문화 자체를 이제 고유하게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다가가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물질적 여유만이 의미가 아닌 문화적 욕구를 실현하여 살아가는 삶을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K컬처는 특정 아이돌 그룹의 인기로부터 반짝 시작된 것이 아닌 오래전부터 작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계보에는 클래식, 스포츠, 골프, 2002년의 월드컵 레드컬처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일상 속 문화의 향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앞으로의 K컬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K컬처에 대한 바람과 기대, 혹은 내가 만드는 K컬처에 대한 포부도 좋습니다. K컬처에 바라는 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K컬처의 중요성은 문화를 잃지 않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청소년은 K컬처를 발전시키기 위해 창의성과 문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문화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장서연 학생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K컬처에게 바라는 미래와 제가 생각하는 향후의 K컬처는 너무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이 K-팝, K-드라마, K-무비 등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한국의 토속적인 문화가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K-팝의 주역은 청소년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허나 청소년만 만족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게 오른쪽으로 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글을 하고 있는 층은 대부분 다 30, 40대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대까지 생각을 하고 이 나이대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의 중요성과 중국의 백기기 문제 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는 뭐 대중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무기이기도 해가지고 뭐 중국도 소프트 파워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국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들을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회 소수자들을 위해서로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서연 학생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K컬처가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빈곤과 같은 세계적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블랙핑크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한 적이 있고, 실제로 이런 블랙핑크 관련 MD 제작 시에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영화 기생충의 경우에도 빈곤이나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 문제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세계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고, 그리고 좋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전 세계가 당면한 사회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하고 지구촌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K컬처가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K컬처가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이 주요 아이템이었다면 이러한 한국의 전통 놀이문화 혹은 스포츠도 새로운 K컬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윷놀이, 연날리기, 씨름과 같은 한국 전통 놀이문화를 알려서 이것들이 하나의 K컬처가 된다면 관련된 상품과 콘텐츠들도 수출해서 직접적인 외화벌이도 할 수 있고 한국을 알리는 광고 효과까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이런 놀이 문화를 통해서 세계인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경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일단은 먼저 한국 아이돌로서 한국어 노래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세계적으로 듣게 되니 BTS에서는 이제 아예 한글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오직 영어뿐인 가사의 노래들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쉽게 느껴져서 조금 더 한국어를 자주 사용해주고 한국의 정통적인 문화나 이런 걸 조금 더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K컬처가 K팝과 영화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 또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재능 있는 한국 선수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 해외 스포츠에서 한국 선수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근우 학생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가 점점 인기가 많아지면서 한국적인 색채는 사라지고 상업적인 면만 부각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K컬처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정말 한국만의 고유적인 색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당히 한국적인 색과 국제적인 색깔을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문화로 발돋움하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K-팝을 보고 자란 청소년들은 계속해서도 K-팝을 소비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K-팝을 보고 자라며 좋은 영향력을 받은 청소년이 많으면 계속해서 K-팝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K-팝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K컬처를 위해서는 이제 자연, 환경도 생각하는 쪽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외국 팬들을 타겟층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고유 문화를 좀 많이 알리는, 예를 들면 민속놀이나 아니면 우리 전통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리는 게 또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요즘 좀 한국적 색채가 K컬처에서 많이 사라지고 상업적 문화가 되어간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특히 저는 오직 외국인 팬들만을 위해서 팬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노래 가사를 영어로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물론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다소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국만의 색채를 더 드러내 보여서 우리나라를 더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1세기에 뛰어난 지적, 문화적 능력으로 새로운 국제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한국인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이런 예측이 적중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입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눈에 띄는 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 폭발해서 일어난 듯한 일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잘하고 있는 것을 내세우는 것도 유난스럽지가 않은데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좋은 스토리와 영향력으로 국가와 세대, 시대를 아우르는 K컬처의 저력이 빛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토론회, 미래의 K컬처를 만들어 나가는 청소년의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